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좀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이슈들을 차단하면서 요 하나 이슈만 막아내면은 그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아주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다. 이슈만 올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를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선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양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던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했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MBN하고 넥스트 리서치도 오늘 조사에서 발표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이 1강, 그러니까 2강 구도에서 지금 1강 3중 구도 형태로 좀 바뀌는 패턴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황교안 후보가 예상외 선전을 하고 있다. 그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가져가야 될 표를 좀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땡겨가는 힘이 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캠페인 전에 뛰어들면서 천하람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무대응 전략 비슷한 이렇게 쟁점을 만들지 않는 전략을 펴면서 이게 표심이 좀 흩어지면서 지금 1강 3중 구도가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50%를 넘는 그런 형태로 1차전이 마감될 것 같지는 않고 결선까지 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결선에 올라가지 못한 두 후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후보의 표심이 어떻게 이동할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요. 다른 네. 후보들의 지지율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네.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도가 아니라 중동이나 성동으로 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를 강조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도는 뭐냐면 이 당심, 이른바 당원 투표에서는 뭔가 이 전략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네. 전당대회 성격은 다분히 이 고정표 대리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장성이 내가 더 있어요라는 중도표는 애매모호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다. 그럼 뭐냐면 경제로 갔어야죠. 네. 아예 그냥 확 경제로 가서 경제하면 안철수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 보완적 윤심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윤심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끌기 위해서 성동구 아닙니다. 뭔가 권성동 의원과의 이 협력 관계, 네. 윤심을 더 얻어내기 위한 또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왜 그러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체리 엄지척 따봉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좀 가져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쉬운 대목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 후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보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지금 법적 조치까지 경고를 했는데 네.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김기현 후보가 이거를 지금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KTX 그 시세 조정 논란으로 모든 이슈가 올인이 되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좀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이슈들을 차단하면서 요 하나 이슈만 막아내면은 그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아주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다. 이슈만 올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그 울산 KTX 이슈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후보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땅을 네. 왜 샀냐? 그다음에 이게 왜 KTX 노선이 휘어졌고 첨탑이 왜 비켜갔냐?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거는 이 전대에서 작동하기보다는 총선에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예. 결국 지금 관심은 이제 1차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네네.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라는 점인데 1차적인 관심입니다. 예.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52.6%로 네네. 과반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 투표. 저는 지난주 같았으면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주 판세 분석은 좀 결선 투표 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차에서 끝내는 예, 왜 그러냐면 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께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공화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화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오히려 공화당에 집중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땅 이야기도
어느새 그냥 김기현 후보 쪽으로 다 집중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왜? 안철수의 메시지, 또 천하람의 메시지, 황교안의 메시지가 물론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 상당히 약진하는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냐 아니냐 이렇게 더 결집이 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결선에 가기 위해서는 이 결선 가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당심 확장성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가 중도를 강조하고 약간 이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이 표가 확장되지 않으면 결선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결선이 아니라 1차에서 끝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신데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데이터로 보면은 결선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결론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좀 우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친윤 후보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어쨌든 아까 지금 배 소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기현 대 반 김기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슈는 김기현으로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넘어가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토론회에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예.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존재감을 보이면서 지금 네.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네. 전당대회 특징이 굉장히 결국에는 윤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땅하든 또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전당대회에 기저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 연캐는 없다. 연대와 캐스팅 보트는 없다. 네. 저는 그래서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이번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4인 4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천하람 후보는 이 정도 역량을 보여준 것만으로 저는 돌풍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앞으로 우리 이 청년 정치의 도약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주목하게 되는 게 황교안 후보입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그동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성토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심지어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후보의 벨소리, 황교안 후보한테 전화를 하면 부정. 근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좀 탈바꿈하고 김기현 후보를 정조준에서 저격하지만 그래서 나쁜 남자 이미지라기보다는 네. 뭔가 좀 그동안에 못 봤던 황교안 후보의 섬세함, 구체적인 또 그런 전략적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고정표를 어느 정도 황교안 후보도 가져간다. 네.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는 대표 자리에 못 올라가겠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나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1차에서 끝난다면 두 후보도 김기현 후보의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한 겁니까? 글쎄 이제 다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서로 후보들 간의 교류는 없었다.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누가 되든 간에 당 통합에 대한 후유증, 과제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짧게 덧붙이면 도우미 역할은 나경원 전 의원까지만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올라온 후보들은 다 각자 자기 존재감을 지금 보여줘서 총선에서 이 힘이 좀 발휘가 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남은 기간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금 그 미디어를 독점할 것이냐 이게 지금 그 선거판에 그러니까 전대판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그러니까 더 영향을 조금 더 미치는 것 같아요. 당원들에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이 부결 처리 문제 네. 이게 오히려 지금 다음 주에 좀 계속 또 그 이슈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전대 이슈가 조금 이제 좀 안 보이면서 결국 또 김기현 후보 윤심을 받는 김기현 후보로 책임 당원들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